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근로자 임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 아니 둘 다 똑같아. 최우선 변제가죠. 주택 임차인도 보니까 보증금중 일정이 최우선 변제잖아요. 현재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인가요? 네,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113강 2부 방송이죠.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임금 채권의 배당 관계. 이게 보면 이제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또 근로자 임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 아니 둘 다 똑같아. 최우선 변제가죠. 주택 임차인도 보니까 보증금중 일정이 최우선 변제잖아요. 현재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못 외워요. 그래서 고개를 90도 싹 돌립니다. 컨닝합니다. 딱 보니까 맞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2022년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더라. 그러면요,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은 얼마냐? 최대치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무조건 5천만 원을 다 주느냐? 아니에요. 최대 5천만 원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이, 즉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이 엄청 많다 이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요,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이 10명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5억이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건의 낙찰에 의한 배당 금액이 만약에 8억이다. 그럼 8억에서 이 사람들 5억을 다 주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8억이야? 알았어. 8억에서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금 최대치는 어쨌든 배당 금액의 절반만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죠. 그죠? 4억에서 당신들 전부 다 5천만 원에서 다 왔지. 알았어. N번지 이래. 그러면 인당 얼마? 4천만 원. 맥시멈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렇듯이 임차인들 머릿수가 많으면은요, 어쨌든 배당 금액의 반 뚝 잘라서 반만 주는 거야. 주택 임차인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이 없어요. 무조건 다야. 다 해준다고요. 예를 들자면요, 봐가지고 이건처럼 해가지고 8억에 낙찰됐어요. 8억에 낙찰됐는데 이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없고, 근데 보니까 임금 채권에 보니까 9억이야, 9억. 그럼요, 이 사람들은 여기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최우선 변제니까. 물론 경매 비용 빼고 이제 8억이라는 금액, 배당 금액이라는 전제입니다. 배당 금액이 8억인데 뭐 가지고 자기네들 임금 채권이 9억이다.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는 배당 금액의 절반만 가져가라. 근데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가져가서, 왜냐면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다시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에서 보증금중 일정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근로자는, 이거 제가 112강에서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뭐 38조 2항하고,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서 뭐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재해보상금, 이거 뭐 기억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고래고래 고함 질렀잖아요. 이거 알면 뭐 할 게 필요 없는데. 금액 자체를 안 알려 준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표시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일반인들이 그런 정보에 참 안타깝더라고. 이게 그 대단히 참 중차대한 그런 정보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누군도 이런 얘기 합니다. 뭐, 거기 법원에 아는 집행관, 경매 진행하는 집행관, 되게 잘 알면 뭐 사전에 뽑을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런 음성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는요, 도대체 그 정말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에 접근 불가하다니까. 불가하고 낙찰받고 나서 그때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대한 열람 및 등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낙찰자인 경우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권리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싹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말이야, 대단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이 된다더라. 이래야 했을 적에 법원에다가 말이죠,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였을 적에 과연
법원에서 해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저는 장담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적에는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각 조건이거든요.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대항력이 내는 차인을 저 사람들 1억만 인수하면 되는데 아이고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내가 2억을 인수한다면은 낙찰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1억이라는 금액을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엄청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요.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아니면 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라.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일선 법원에서는 집행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주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다 보니까 주택도 보니까 최우선 변제권, 근로자도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임금 채권은 동순입니다. 왜냐면 같은 최우선 변제니까. 같은 최우선 변제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이죠. 저희 채널에 최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죠? 이런 영상물을 따로 이제 한 20분 정도 촬영해서 저희 채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하실 적에 근로자 임금 채권과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간의 배당 관계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다가 입력해서 하면 보시면 그 영상물 뜰 겁니다. 일단 여기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전제 조건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을 제가 끝마쳐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나가셔도 제가 안 삐질 테니까 안 삐질 테니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 뭐냐? 서울입니다. 서울. 왜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는 웬가 왜요만 알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어디요? 맞죠? WHER이 서울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1억이라는 거죠. 전입 및 확정일자가 2021년 6월 1일이고 건저당권 설정일자가 2021년 7월 1일이니까 이거보다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 됩니다. 이거 다시 날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개 90도로 100 돌립니다. 컨닝합니다. 2021년 5월 11일 2021년 5월 11일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보니까 본 사건에 보니까 건전한권 2021년 7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월 11일 이후니까 이때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어쨌든 무조건이 아니고요. 때로는 맥시멈 5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근데 임금 채권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임금 채권 1억 5천만 원 이것도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이거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안정현 경매 TV 채널에서는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투자가 얼마 돈 벌었다 하더라. 이런 참 개 같은 소리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잡소리 안 하니까, 그 뭐 얼마 벌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안정현 경매 TV 채널 영상물을 보시면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죠? 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상 안 보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구독도 탈퇴하시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5천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최우선 변제죠. 그죠? 근데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권과 근로자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권은 같은 최우선 변제니까 동순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 전제 조건입니다.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원이고 낙찰가가 뭐 20% 저감된다는 전제하에서 2차 매각기일 날 1억 6천만 원에 2억 원에서 곱하기 20% 값 감하면 이제 1억 6천만 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1억 6천5백만 원에 이제 누가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배당 금액은 1억 6천만 원 딱 돼 있죠. 그죠? 그럼 왜냐? 이렇게 500만 원은 또 경매 비용으로 빼나가자 이거지. 순수하게 배당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배당 금액 1억 6천만 원이다. 만약에 이 사건이 있어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1억 6천만 원 중에서 배당 금액의 2분의 1이 최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치란 말이죠. 그럼 8천만 원이죠. 그죠? 8천만 원 이 사람 뭐 가지고 5천만 원이니까 이 임차인은 5천만 원 전액 다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1억 5천만 원 떡하니 버텨간다 했다 이거죠. 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제가 다시 화면을 치우고 정리해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그럼 봐가지고 요 8천만 원 이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 1억 6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 사람 최우선 면제는 배당 금액이 2분의 1인데 요 임금 채권은 뭐다 이게 낙찰 금액 전부에 대해 가지고 최우선 면제권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요 8천만 원은 일단 배당 금액 1억 6천만 원이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으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다 받아가요, 임차인이.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이 8천만 원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곱하기. 이게 산수입니다, 산수. 왜냐면 이 임금 채권은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 주장한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최우선 면제는 전부에 대해서, 배당금 전부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분모에 뭐가 더 한다든 이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받은 금액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임금 채권 최우선 면제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분의 5천. 분의 1억 5천. 이런 식으로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모가 2억이죠, 그죠? 2억 분의 5천, 2억 분의 1억 5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과 4분의 1하고 4분의 3이죠, 그죠? 맞습니까? 4분의 3이, 맞네요. 그러면 우리는요, 근로자 임금 채권자가 얼마 받는다기 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자기는 1억 5천만 원일지라도 경매 사건 결과 배당을 1억밖에 못 받았어.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낙찰자 관계없어요. 따라서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임차인 이 사람이 보증금 1억 원인데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중요하다. 따라서 보니까 4분의 1 하니까 8천만 원에 4분의 1 같으면 이 임차인은요, 맥시멈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간 최우선 면제를 해가지고, 네. 최우선 면제를 해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간다. 일단 여기서 임차인이 2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간다. 요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전체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됐네요.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금에서 배당 금액 1억 6천만 원이죠, 그죠? 1억 6천만 원의 2분의 1인 8천만 원 조금 전에 판서로 설명 안 드렸습니까? 8천만 원을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금 5천만 원과 임금채권 1억 5천만 원은 안분 비례에 해당한다. 왜냐? 둘 다 똑같은 최우선 면제 동순이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과 임금채권은 동등한 순이기 때문이다. 또 이제 뭡니까? 이유를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8천만 원은 배당 금액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서 임차인에 대한 겁니다. 임차인은 어쨌든 최우선 면제금 최대치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분모가 보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금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1억 5천 원이니까 분모가 2억이 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아닙니까? 이게 진짜 2억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4분의 1이 되니까 2천만 원.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를 2천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 채권에서 자녀 임금 채권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여기서 8천만 원에서 이 2천만 원 임차인 받아갔으니까 그럼 임금 채권은 6천만 원 배당 받아가거든요. 최우선 면제거든. 그 2천만 원, 6천만 원 플러스 하니까 8천만 원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1항에 자녀 전세금 6천만 원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녀 배당금 나머지 요거는 배당 금액이 2분의 1이라 그럼 나머지 배당 금액이 2분의 1이잖아요. 요것 역시 마찬가지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니까 8천만 원 플러스 자녀 배당금 여기 6천만 원. 예. 이 임차인하고 안분 비례 배당 결과 6천만 원 하니까 전체 이 근로자 임금 채권에 1억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 배당 받고 땡땡 끝나버려요. 땡땡 끝난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금액이 얼마냐? 8천만 원인데 왜 여기 20만 원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무 뭐 확정일자 받고 생쇼해도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조차도 자기가 임금 채권이 1억 5천만 원인데 전액 다 만족 못 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우선 변제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따라서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수금액 8천만 원 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총 낙찰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죠. 여기 인수금액. 우리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줘라. 그걸 안 보여주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수상에다 이렇게 임금 채권이 신고되어 있다 그러면
근로자임금 채권은 얼마다 그 금액을 표시를 해줘라 이거지. 안 해주잖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니까 이걸 몰라요, 몰라. 근로자가 얼마 배당받아가는지 모른다니까. 그 모르는 이 깜깜이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찰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게 안 들어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 그거 들어가 괜히 저 마음고생, 몸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번에 비 다 끝나고 나면 저기 시원한 계곡 가가지고 발 담그고 앉아서 수박이나 한 조각 먹는 게 낫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바뀐다 하면 저는 안 하면 돼요. 저는 솔직히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법원 경매는 계속적으로 경매 물건 나올 것이고, 그죠? 경매 물건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여전히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많다. 이거 계속 앞으로도 선의에 아주 선량한 경매인들이 피해를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게 참 제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건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그 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 이게 다 끝나면 네. 경매 사건이 있는데 이 경매 사건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사건입니다. 안동 사건인데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1031 1031 74 안동시 신안동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물건은 보니까 5,130만 원에, 그죠? 5,130만 원에 낙찰이 되셨네요. 그죠? 낙찰이 됐는데 여기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근로자 이 근자가 막 근로복지공단 같아. 그죠? 근로복지공단 같은데 이게 뭐 가압류가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가압류가 3,700대 있다 해가지고요 이 채권액이 완전히 확정적 픽스 되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반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청구액이 1억이다 해가지고요. 그럼 저 가압류 채권자 저 사람의 채권액이 1억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가압류는 1억 걸어놔도 2억, 3억 나중에 채권계산서 제출할 적에는 2억, 3억 제출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뭐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상에 2억이다 그러면 2억으로 나가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니까 이것도 근로복지공단 같은데 잠깐 이 등기부등본을 볼까요?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2020년 3월 11일이네요. 2020년 3월 11일 해가지고요. 2020년 나와 있잖아요.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가 이 물건 진짜로 마음에 들어. 이거 내 들어가야 돼. 근데 금액이 3,700 나와 있네요. 청구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과연 믿으려나? 그럼 저는 여기 근로복지공단에 대구 지역본부에 여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근로자임금 채권이 얼마나 말이지. 그럼 이 사람도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소리 하면요. 그냥 욕을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요. 개인정보와 관계없어요. 이런 거 알아야지만 자기네들도 그 근로자임금 채권 회수하는데 원활하게 되고 맞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경매인 입장에서 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매 물건에 임하게 되고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태인데 왜 무슨 얼어 죽은 맨날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개 같은 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봐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말을 정화해. 이제 개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지. 일단 봐가지고 이거 근로복지공단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대학역 있는 임차인들 또 있잖아요. 그죠? 안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보증금 3천만 원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으셨네요. 그죠? 대학역이 있다고 그러네요. 2011년도 7월 달인데 이분 2008년도에 전입신고생 대학역이 있잖아요. 그죠? 3천만 원인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안모 씨라는 분 보니까 3천만 원인데 소액 부담금에서 4천만 원 이하 1,400만 원이거든요. 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금 채권 없으면요.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로서 이분이 배당 금액이 말 그대로 2,800만 원, 2,800만 원
이상 된다면 1,4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아갑니다. 왜냐면 배당 금액의 절반은 최우선 면제 금액이니까.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금 채권에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은 또 최우선 면제권을 가진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자 3천만 원인데 보니까 5,130만 원인데 이걸 지금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보니까 경매비용 빼고 순수하게 한 4,800만 원을 배당 금액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죠? 4,800만 원 배당 금액 봤을 적에 여기서 곱하기 절반 하게 되면 일단 2,400만 원이 최우선 면제 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비례배당 한다는 것이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400만 원이고,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3,800 정도. 이게 참 이게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입찰한다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압류 청구액 3,800원이 3,800 잡자 이거죠. 그러나서 임차인 최우선 면제 1,400 해버리면요. 요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약 646만 원을 이분이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아갑니다. 646만 원. 예. 646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아가고 이분은 또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보입시다. 지금 제가 시간이 쫓겨가 말씀 속도 좀 빠른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약 646만 원의 최우선 면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3천만 원에서 646만 원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2,354만 원은 이 양반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로서 받아갈 수도 있다고.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면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우선 면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이 밑에 몇 명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건저당권 1순위, 2순위 건저당권만 하더라도 이게 아이고 설정 최고액이 9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저당권자가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한 것 같은데 청구액이 5,100만 원이니까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제죄에서 646만 원만 받고 나머지 2,354만 원은 못 받을 겁니다. 2,354만 원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2,354만 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막 초등학교 산수인데 이게 막 어렵다고 하면 이 영상을 몇 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모르고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물건에 물론 그렇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고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 이랬을지 그 근로자 임금 채권이 과연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그 관계를 모르고 그냥 입찰 들어간다.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된다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지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돈 버는 거 경매 투자 통해 가지고요. 돈 버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5,130만 원인데 5,130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보니까 2,354만 원을 플러스 하게 되면요. 7,484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이게 8,500만 원이 그 정당한 가격이라면은 현재 시세라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쩌다 한 1,000만 원 싸게 매입을 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말이죠. 이게 이제 깜깜이 투자입니다. 깜깜이 투자인데, 잠깐만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군산 지원 사건입니다. 군산 지원 사건인데 2019 타경에 4890 물건번호 4번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와, 또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니까 막 7,100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 해가 막 1,100만 원까지 6차기일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3명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1,700만 원을 탁 낙찰받았었네요. 대금 납부하셨네요. 그죠? 대금 납부하고 올해 5월 19일에서 배당, 뭐예요? 배당 기일에서 완료, 이게 뭡니까? 5월 10일하고 이게 이 정보지도 좀 중복으로 나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어쨌든 뭐 배당 종결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도 뭔가 좀 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분이 보증금액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4천만 원에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2014년도 10월 20일 전입 신고했고 2016년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근데 이 물건을 보니까 낙찰 금액이 아까 1,7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본 바로는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한 200만 원 빼고 200만 원 빼고 하면 순수한 배당 금액은 한 1,500 정도, 그죠? 1,500 정도로 보자입니다. 1,500 정도로 보는데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건전한권 설정될 시점 당시 이게 웬이잖아, 웬이, 그죠? 웬에 웨어가 전라북도 익산시니까 웨어, 그죠? 이때 보니까 소액 보증금에서 4,500 이하 1,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이니까 다른 최우선 면제권자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1,500만 원 다 받아가겠지. 근데 1,500만 원 못 받아가요. 왜냐면요, 배당 금액이 1,500이잖아요.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75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아가는데 이게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마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신고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잠깐만요. 제가 뭐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문간 접수 송달 내역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요. 또 제가 봤는데 또 그런데 찾으려면 또 안 보여요. 봐가지고. 배당 요구 나와 있네. 이게 임금 채권자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임금 채권자, 임금 채권자, 임금 채권자, 임금 채권자, 임금 채권자, 머리 아파. 임금 채권자, 임금 채권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근로복지공단 또 있네, 그죠? 근로복지공단, 아이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2019년 9월 17일부터 해가지고 9월 23일이죠, 그죠? 이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에서 9월 23일이고 9월 17일에서 9월 23일이요. 9월 17일에서 9월 23일인데 9월 26일이니까 9월 17일에서 9월 23일 날 집중적으로 법원에다가 근로자 임금 채권자로서 신고했거든요. 근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9월 26일이잖아요. 그럼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잖아요. 이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건을 1,7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조사 분석한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셨는지 그건 이제 좀 궁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통 4천만 원이죠, 그죠? 4천만 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천만 원인데 여기서 1,700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매비용 빼고 한 1,500만 원을 배당금액 봤을 적에 배당금액이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죠, 그죠? 750만 원 곱하기 임차인 보증금 해가지고 보면요, 임차인 최대 집 최우선 면제 4천만 원. 이 근로자 임금 채권 이게 모른단 말이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 이 분모가 나와야지만 또 이거 4천만 원 이게 계산이 되는데 이건 모른다고. 이거 몰라.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 입찰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7,100만 원짜리를 1,700만 원까지 낙찰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대항력이 있는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자기네들 임금 채권이 뭐 10억일자라도 경매 사건에서 단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도 끝나버려요.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임금 채권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 4천만 원 전액 다 못 받으니까 당연히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말이죠. 자녀 전세 보증금 안 주는 거야. 그럼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은 이걸 또다시 경매로 날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마 대금 지급 기간 해가지고 이분들 대금을 2022년도 3월 28일 대금 납부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또다시 이 물건 또 경매 시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금 납부하면서 자기네들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하면서 같은 날짜 아니면 며칠 있다가 저당권을 딱 설정한 상태에서 저당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붙이게 하고 이렇게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안 주는 방법 뭐냐? 안 주면 되지.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임차인들의 최우선 면제 금액은 최우선 면제다. 따라서 둘이서 동순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반이다. 근로자는 전부다. 따라서 n분의 1에서 안분 비례 배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입찰 들어갔을까요? 저는 입찰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 안 된 것 같습니다. 싸게 낙찰 받아가 다시 그냥 저당권 풀로 설정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경매를 날려가지고
날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들 어리버리한 한 사람 탁 걸려버리면 그냥 거기서 또 돈 벌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들의 어떤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이런 유행의 물건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돈 안 됩니다. 돈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근로자임금 채권을 해가지고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그런 말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언제입니까? 8월 12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봐가지고 이제 근로자임금 채권 일부 해서요. 이게 보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비 신청한 사례도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 근로자임금 채권이 있는데 선전세권자가 배당 철회라고 지가 낙찰받아버렸어. 웃기는 사람도 많아요. 배당 철회하고 지가 낙찰받고 채권 상기 신청하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 빨리 하는 말 속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지만 내 혼자서 독립적으로 입찰도 쏘고 내가 경매 투자 활동 하실 수 있다니까. 안 그러시면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컨설팅 업체도 비교적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몇 백만 돈 주고요. 그냥 컨설팅 받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게 쏙 편해요.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경매 공부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모레는 제가 근로자 임금채권 일부 사례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력이 내림 차인이 이제 권리신고만 하는 경우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연이어서 모레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 있죠. 그걸 살포시 눌러주시면요, 보다 더 양질의 경매 영상물로서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내일 또 비가 더 많이 온답니다. 하여튼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